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좋아하는 QQQ ETF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이나 혹은 투자를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영상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테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QQQ를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바로 SPY입니다.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고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SPY를 보면은 S&P 지수를 추종하고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고민 끝에 가끔 난 두 종목 다 나눠서 5대5로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두 ETF가 투자하는 상위 5개의 기업을 보게 되면 복붙해서 놓은 것처럼 5개의 기업이 똑같습니다. 단지 QQQ가 비중이 많은 뿐인데요. 그러면 5개로 5대5로 나눠서 했더라도 이거는 한 기업에 같이 투자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짤막하게 투자 상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지수라고 하는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들은 중복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코스피랑 코스닥은 거래소입니다. 여기서 기술주만 뽑는다면 코스피와 코스닥에 있는 애들을 모아서 기술주에 해당하는 지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뉴욕 거래소랑 나스닥 거래소에 있는 기업들을 뽑아서 대표로 30개를 뽑은 게 다우존스고 벤처 기업을 뽑은 게 나스닥입니다. 그리고 산업 전반의 대표를 뽑은 게 S&P 500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QQQ는 나스닥 중에서도 시총이 100위 안에 드는 것들을 뽑아서 이렇게 나타난 게 QQQ에 해당이 됩니다. 쉽게 미국 전반의 흐름을 보고 싶다면 S&P 500을 보시면 되고 기술주의 흐름을 보고 싶다면 나스닥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QQQ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ETF 투자한다면 꼭 알아야 되는 etf닷컴이란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QQQ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렇게 QQQ 친구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짚어보면은 TQQQ는 QQQ의 3배 ETF고 QLD는 QQQ의 2배 ETF입니다. 그리고 SQQQ는 QQQ의 인버스 반대로 3배 ETF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아래 보면은 EMQQ라고 있죠. 요거는 QQQ가 아닙니다. 신흥국 IT 기업에 투자하는 ETF로 중국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ETF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QQQ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QQ의 투자 필수 정보를 살펴보면은 왼쪽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제가 보는 순서대로 훑어보면은 1999년에 시작한 ETF니까 2008년 금융위기를 견딘 ETF로서 신뢰도를 조금 높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0.2%니까 조금 낮고 적당한 수준입니다. 운영 자산을 보면은 135빌리언 달러니까 상당히 규모가 큰 ETF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거래가 12빌리언 달러면 급해서 못 팔거나 끙끙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니까 배당도 주네요. QQQ에서 투자하는 기업 중에 배당주가 조금 섞여 있나 봅니다. 작지만 0.58%의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바로 운용 규모입니다. 가끔 규모가 너무 작아서 거래하기 힘든 ETF가 있는데요. 그런 건 등락폭도 크고 운용 관리가 어려우니까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가끔 ETF 관련해서 문의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ETF 투자한 그 기업이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들고 있나요?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ETF 투자 설명서를 꼭 봐야 하는데요. 설명서에 있는 QQQ의 투자 방식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고 기업 시가총액 대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높으면 그 기업의 투자가 많이 되고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을 변경하는 작업이 종목 재평성, 요게 매년 한 번씩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업을 하루하루 주가가 바뀌고 시총이 바뀌겠죠. 이를 보고 분기마다 리밸런싱을 진행을 하는데요. 3, 6, 9, 12월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방식은
4.5% 이상인 기업들의 총 합이 48%가 넘으면 쏠림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상위 종목에 한해서 비중 축소가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리밸런싱과 바로 종목 비중 축소입니다. 두 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QQQ의 분기별 리밸런싱을 보겠습니다. 4월의 기업별 투자 비중과 11월을 비교해서 보면 우선 애플이 4월에 투자 비중이 10.91%로 2등이었는데 11월에는 13.24%로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높아진 만큼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게 탑 10 중에 밑에 있는 6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바뀌었습니다. 4월에는 인텔, 넷플릭스, 펩시, 시스코였는데 11월에는 테슬라, 엔비디아, 페이팔, 어도비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이 오름과 내림과 함께 리밸런싱 작업이 진행되므로 우상향하는 기업들의 더욱더 비중을 높이는,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QQQ의 종목 비중 축소 투자 방식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왼쪽 표는 예시며 상위 10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중에서 4.5%가 넘는 기업들의 비중을 더해봤더니 52%나 됩니다. 48%가 넘는 수치면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에 쏠림 현상이 강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쏠림 현상이 크면 클수록 변동성이 커지고 이를 해소하고자 QQQ는 종목 비중 축소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상위 6개 종목의 비중을 줄이고 하위 4개의 종목, 그거 말고 그 밑에 있는 기업들도 모두 비중을 높이는 작업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고평가된 종목은 수익 실현을 하고 저평가된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를 하면서 아름다운 투자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QQQ가 투자한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연 내가 ETF에 투자한다면 그 ETF가 투자한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왼쪽 표를 먼저 보면은 전체 104개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100개의 기업인데 한 기업이 2개의 티커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4개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위 10개의 기업의 비중이 56%, 20개의 기업에는 70%, 30개의 기업에는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4개의 기업의 비중이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 상위 10개 기업에 투자한 QQQ 수익률이 많이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10개의 기업을 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면은 애플, MS,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페이팔, 어도뷰가 있습니다. 이 10개의 기업은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10개의 기업 안에서도 빈부격차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10% 넘는 애와 넘지 않는 애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넘는 친구 3개가 34%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QQQ라는 ETF 안에서 3개의 기업이 34%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 마소, 그리고 아마존에 따라서 QQQ의 변동폭이 클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QQQ가 투자하는 100개의 기업들을 하나씩 살펴보니 숨은 좋은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이 기업들을 가지고 분석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종목 3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JD.com이 있습니다. 중국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기업인데요. 아주 매력적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있는데요. 반도체 칩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반도체의 미래가 좋은 만큼 이 유망 업종도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퀄컴이 있습니다. 퀄컴 다들 아시겠지만 이 또한 반도체 기업이고 QQQ 속에 이 기업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QQQ를 투자하고 그리고 추가로 퀄컴을 샀다. 그러면 중복으로 투자되는 거니까 내가 투자한 기업이 여기에 속해 있는지를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QQQ의 과거 투자 수익률을 보면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끝도 없이 상승해 왔는데요. 1년 수익률을 보더라도 45%고 10년 평균 수익률도 20% 정도에 해당합니다. 20% 정도의 수익률을 내는 ETF는 보기 힘든데 그게 바로 QQQ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함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QQQ의 전체 그래프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1999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1년 동안은 120%의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하락과 동반하면서 15년의 세월이 흐르는데요. 내가 2000년도에 QQQ를 투자했다면 15년이 지나야 본전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6년 동안 203%의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구간은 2010년부터니까 아름다운 구간을 봤는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 투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당연히 우상향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가 상당히 중요한 게 요 15년 동안 엄청나게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나스닥의 기업들이 바뀐지언정 QQQ는 계속 리밸런싱을 하며 우상향을 만들어 왔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고난도 있고 그걸 견뎌야 된다는 거, 그래서 손실을 보더라도 존버를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QQQ의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고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려보면은 리밸런싱과 비중 조절을 통해서 꾸준한 투자 관리를 자동으로 진행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춘 기술 투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탑의 입장에서 말씀드려보면은 직접 투자에 비해서 리스크 기업을 배제하는 데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텔이 폭락했을 때 개인 투자자라면 1초 만에 바로 매도할 수 있는데 QQQ는 투자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리밸런싱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가 반영된 투자가 아니라 현재 가치를 반영한 시가총액 베이스의 투자이기 때문에 제2의 테슬라를 미리 선점할 수 없다는 이런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장점과 단점이 팽팽하게 존재하는 QQQ인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투자하실 건가요? 투자하신다면 보완될 수 있는 팁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술주 QQQ에 투자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단점, 제2의 테슬라를 투자 못한다는 게 있었죠. 그래서 ARKK라는 ETF,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ETF에 추가로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개를 보면은, 두 ETF를 보면 뭔가 너무 성장주에 몰려 있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기서 안정적인 배당이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고배당 ETF엔 QYLD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너무 주식에만 투자해서 나중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해치가 되는 게 없다, 불안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신년물 채권 ETF인 TLT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4개의 ETF에 투자한다면 우리가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는 포트폴리오를 꾸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QQQ의 투자 방식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QQQ 보면은 리밸런싱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도 이 4개 가지고도 리밸런싱 하는 작업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각을 100만원씩 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봤더니 수익률이 이렇게 달라져 있었고 총합을 보면은 44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10%의 성장을 했는데요. QQQ와 동일하게 우리도 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리밸런싱 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리밸런싱을 한다면 각 기업당 110만원씩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QQQ랑 ARKK에서 돈을 빼다가 고배당과 채권 ETF에 넣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110만원씩 맞추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몇 개월을 기다려 보고 그 다음에 리밸런싱을 하고, 지금 QQQ는 3개월마다 이런 리밸런싱을 하는데 우리도 우리의 투자 기준을 잡아서 한 달마다 할지 아니면 귀찮다 1년마다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고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정하고 나만의 장기 투자 전략으로 꾸준히 밀고 가는 게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